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배열 포인터라는 것은 포인터라고 했죠? 네,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열 포인터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뭐가 되겠어요? 배열, int 3개짜리 배열이라든지 이런 배열 값을 배열은 같은 자료형이 여러 개의 메모리에 연속해서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int num3이라고 하면 이렇게 3개의 주소값이 연속되어서 있고 p라는 곳에는 num 0번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의 주소값, 이 시작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num이라는 것이 int 값이고요. int 값의 주소값이 되고요. p1은 이런 자료형이 되겠죠. int 별표 타입이 되겠죠.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게 int야,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도 그랬을 때 가능한지 보면요. P1에서 시작 주소로 얘를 가리키고 있고요. 얘는 int 값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4바이트를 가져와서 이게 int 타입의 0과 1의 조합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가져오겠죠. 괜찮겠죠? int 별표 p2는 num이에요. 이게 맞나요? num이라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배열의 시작 주소, 요 위치 되겠죠? 1000번지면 1000이라는 값이 될 수 있겠죠? 여기도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도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겠죠. 여기에 그래서 1000이 이렇게 가서 얘는 주소값인데 가리키고 있는 게 int야, 이런 정보가 된다고 그랬죠? p2도. 그래서 가리키는 1000번지로 가서 4바이트만큼 가져오겠죠. num0이라는 것은 int고요. 그거의 주소값이라고 한다면 int의 별표 타입이 자료형이 될 겁니다. num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요. 자료형이 뭐가 될까요? int 배열 3개짜리 int 3개짜리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int 이게 됩니다. 값은 같으나 예를 들어 1000번지지만 자료형은 다르는 거겠죠? 자료형은 다르지만 서로 호환 가능해서 포인트 변수의 저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냐면 얘도 int 주소를 따라가면 int가 있고 얘도 주소를 따라가면 int가 있다라고 저장할 수 있겠죠. 단지 요 p2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 배열 3개짜리는 모르고 요 하나만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보는 배열이란 사람을 위한 개념입니다. 컴퓨터에게는 배열은 없고 그냥 1차원 데이터일 뿐이고요. 따라서 모든 배열 사용은 포인터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열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컴퓨터는 이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x 첨자를 했을 때 이 x 첨자라고 해서 0번지 값,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 그럼 이거는 array 플러스 첫 번째 주소 플러스 0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값이라고 해석해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도 에러가 나지 않겠죠? i와 array를 변경해서 i array라고 써도 되는데 권장하진 않습니다. 가독성을 해치니까요. 그랬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값이나 1000 플러스 0, 0 플러스 1000 똑같은 그 위치의 주소 값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이 PPT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 PPT에서 봤던 내용 중에 이게 바로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인 포인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되겠죠. 컴퓨터는 실제로 포인터 방식으로 배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배열에서는 우리가 얘는 뭐라고 했죠? 포인터 배열은 배열이라고 했죠?
근데 배열에 저장돼 있는 요 값들이 포인터 주소값일 뿐이라고 했죠. 그럼 이 주소값이 다 같은 자료형이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 그래서 만약에 인트 별표 5개다. 그러면은 8바이트 64비트 컴퓨터일 경우 8바이트라고 하면은 40바이트를 차지할 수 있겠죠. 이때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가가로보다 별표가 먼저 있다는 것은 여기 가가로 있죠? 이 가가로가 별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어레이는 가가로에 붙어서 어레이라는 것은 배열이라는 거, ARR은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가로가 우선이 더 커요. 대가로. 그리고 포인터 배열 선언을 보시면요. 포인터 배열이라고 했을 때 어레이라는 것은 이거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5개짜리 배열, 10개짜리 배열, 4개짜리 배열, 3개짜리 배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열에 저장된 자료형이 인트 별표고 캐릭터 별표고 더블 별표가 됩니다. 이것은 구조체로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했을 때요. 내가 그렇다면은 나는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때 얘가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트 별표 p를 하면 p는 주소값이야. 그런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건 int야 하면 얘가 가리켰을 때는요. 얘 하나만 인식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은 바로 다음 인트, 다음 인트, 다음 인트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1차원 배열의 구성 요소에 접근할 때 1차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1차원 배열과 상호 호환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1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 인트 별표 타입의 p는 num이라고 해서 p 플러스 1, p를 뿔뿔 하면서 다음 인트들을 가리키며 num 1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겠죠.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봤을 때요. 1차 포인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2, 3이라고 써있는 배열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 거죠. 보면요. 3개짜리 배열이 2개 있어. 라는 거겠죠. 3개짜리 배열이 2개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얘는요. i 곱하기 컬스 플러스 j 형식으로 주소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ptr 플러스 0에 가로 한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1을 생각했을 때 여기 마지막 걸 보면요. ptr에다가 더하는데 얘는 1이니까 어디겠어요? 요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를 곱하기 3개짜리를 다음이니까 요거를 해줘야 돼요. 1 곱하기 3을 더해줘야 돼요. 1. 그 다음에 얘는 0번지니까 뭐겠어요? 플러스 0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ptr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0 했을 때 여기 첨자값이 여기 1이라는 값이 첨자값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주소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 메모리에는 여기 이렇게 연속되게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1차원적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 물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0이라고 하면 뭘까요? 1 곱하기 3에다가 실제로는 3에다가 뭘 곱해줘야죠? 4바이트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1 곱하기 3 위치를 한번 가보면요. 요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0이 되니까 요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럼 1, 0의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1차 포인터를 활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요. int 별표 ptr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서 갈 수는 있겠죠.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배열 이름도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num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전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거는 상수값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um00의 자료값을 보면요. 0번지 이거 1이라는 게 될 수 있고요. num의 자료형과 값은 num은 전체 이 배열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int 34고요. 1000번지 값이 될 겁니다. 배열 num이라는 건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킵니다. num0과 num1은 어떻게 될까요? num0은 여기를 말하죠. 네, 우리 num0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num0이라는 것은요. 여기를 말하겠죠. 네, 이게 num0이고요. num1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1차원 배열이 시작 주소인 배열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배열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배열의 이름이 num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int 4개짜리를 말하는 거고 1000번지라는 이 배열의 16번지가 되겠죠. int 4개짜리를 말하고 1016번지가 요게 되겠네요. 여기 1016번지가 되겠죠. 왜 1016번지일까요? 4바이트짜리 4개니까 1016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num이라는 배열은 이 전체를 가리키고 int 3, 4가 되는 거고요. num0이라는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리키고 int 4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배열 이름의 별표를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열에 대한 간접 참조는 한 차원을 하나 줄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num의 0에다가 별표를 붙이면은 실제로는 num의 0의 0이 되고요. num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num은 여기 있는 거가 되겠죠. 그거의 하나로 이 num의 0을 가리키고요. num의 별표를 가리키면은 차원을 하나씩 줄여서 여기 num의 0의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에서 또 알아둘 것이 2차원 배열에 호환되는 배열 포인터입니다. 2차원 배열 이름처럼 참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num3에 있는 것을 이렇게 포인터로 주소를 바꾸면요. 이 ptr은 주소값인데 이 주소값이 가리키는 거는 int 4개짜리야. 4개짜리 배열이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로를 하지 않으면은 포인터 배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괄호를 하셔야지 이 우선순위에 따라 대괄호보다 별표가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이 ptr이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ptr은 int 4개짜리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4개짜리 배열, ptr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4개짜리 배열이 됩니다. 2차원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 배열 이름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ptr ij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포인터는요.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P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저장하시면요. 5개짜리가 3개씩 묶인 배열이 되겠죠. ARR은 그 ARR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은 포인터 주소의 P에는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소값은 int 5개짜리를 가리켜 이렇게 되겠죠. 그럼 P는 이렇게 5개짜리의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P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치가 P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음 P는 여기 다음 5개짜리 배열 다음번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I 플러스 J 했을 때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했죠. P는 우리 배열의 시작 주소인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rray 대신에 이렇게 PIJ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배열 포인터는요, 우리 여기 봤을 때 먼저 배열 포인터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로를 쳐져 있기 때문에 P1은 주소 값이야. 그런데 그 주소는 int 5개를 가리키고 P2는 주소인데 캐릭터 10개를 가리키고 P1은 주소인데 더블 4개짜리를 가리키고 P1도 주소인데 스튜던트 3개짜리를 가리켜. 그렇게 하면 얘 P1, 2는 어떻게 될까요? 몇 바이트를 차지할까요? 얘는 포인터라고 했죠? 32비트 컴퓨터면 4바이트, 혹시 64비트 컴퓨터면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겠죠. 주소값을 저장하는 딱 하나, 여기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배열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로 여기 ptr int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보면요. int 별표 ptr 하시면은 얘를 가리키겠죠? 근데 바로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다음 int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 두 번째는 요걸 첫 번째 가리켰다가 다음 int는 여기, 다음 int 여기 이렇게 가리키겠죠? 2번은. 그리고 3번이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뭘 가리켜요? ptr은 주소값이야. 근데 int 5개째를 가리켜. 그러니까 이렇게 5개를 묶어서 가리키겠죠? 여기를 ptr이라고 한다면 다음 int는 다음 ptr은 여기가 가리키겠죠. 다음 5개짜리. 또 다음은 여기 5개짜리.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렇게 했을 때 int ptr은 여기를 가리키고요. 바로 다음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음 int, 다음 int, 다음 int 갈 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int 5개짜리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켰다가 다음은 여기, 다음은 여기 이렇게 가리키겠죠? int ptr 이거는 int 5개짜리가 2개 있는 걸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요게 6번째 ptr이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그럼 다음 ptr은 여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PTR 뿔뿔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냐는 PTR이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nt 별표 타입은 int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음 int 별표 PTR 가까로 5 가까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주소인데 가리키고 있는 게 int 5개짜리 배열이겠죠? 그럼 다음 int 5개짜리 배열, 다음 int 5개짜리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ptr의 자료형에 따라서 다음 연산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본다면요. array 2, 3이 있어요. 그랬을 때 10, 20, 30, 40, 50, 60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면 3개짜리가 2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 그리고 ptr은 int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키겠죠. 그럼 처음에 P가 AR를 했을 때 얘는 여길 가리킬 거예요. P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여기서 다시 별표 PI를 가리키면요. PI라는 것은 여기 시작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PI의 값이라고 한다면은 요거의 값을 가리켜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I라고 하면은 어디가 가리킬까요? 요거 주소값을 가리키겠죠. 요거 시작 주소. 그러니까 주소값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PI 플러스 J에서 얘는 0번지기 때문에 얘는 16을 가리키는데 바로 다음은 여기 4바이트 이렇게 가서 20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PI 플러스 J의 값이라고 하면은 10이라는 값이 출력되고요. PIJ도 10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바로 다음은 연산해가지고 가시면은 얘는 첫 번째 PI니까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배열의 요소값, 주소, 그리고 값들 이렇게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열 포인터 연산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제를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array는 3개짜리 배열을 2개 가지고 있는 거고요.
P2라는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표, 주소고 int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RR P2 해가지고 여기 시작 주소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거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포인터 했을 때 얘가 어딜 가리키는지 보시면 PTR2가 여기 가리켰다가 여기 가리키죠. 그래서 그거가 가리키는 값의 값으로 하면은 이 값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이 값이 여기선 1, 여기는 4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거 만약에 일반 포인터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에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때 얘가 일반 포인터 int 얘는 주소인데 가리키고 있는 것을 int야 라고 하겠죠? 그럼 얘가 int 이렇게 되니까 일씩 중간됐을 때 1, 2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서 분명 여기서 에러가 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싶으실 거예요. 에러보다는 워닝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요. 방금 전에 봤던 코드고요. 여기에서 한번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데 실행 한번 시켜보시면요. 이렇게 캐릭터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UTF-8 타입으로 했을 때 우리가 8비트의 한글이 표현이 되지가 않아서 깨지는 거거든요. 이때 고칠 때는요. UTF-8 한번 클릭하시고 이 인코딩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때 UC-KR로 만약에 바꿔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좀 되실 텐데 그때 원래 있던 그냥 코드 아니면 컨트롤 G 파일 G 누르면은 실행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밑에 UC-KR이고 한글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실행을 하면 제대로 이렇게 한글이 깨지지 않고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보시면 배열 포인터는 연산전 1, 4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요 두 번째 것을 요 코드 같은 경우도 1 주소 증가가 되는지 똑같은 코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1, 2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3에 3개짜리 배열 2개짜리를 가리킬 때 int를 가리켰더니 워닝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int 별표 타입으로는 얘가 원래 가리킬 수 없는데 가리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워닝이 날 겁니다. 되긴 되는데 워닝이 다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마다 되게 최초 컴파일러 같은 경우 워닝도 안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코드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이 코드를 한번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화살표 클릭하고 디버깅 모드를 하면은 디버깅 모드로 실행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를 클릭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돼서 우리가 실행을 차근차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걸리겠죠? 먼저 메인이라는 게 진입점 함수로 실행이 될 테고 메인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variables 보시면요. local variables 그 지역 변수로 ARR이라는 게 있겠죠. 보시면 3개짜리 2개 배열이잖아요. 이게 ARR은 2개야. 그런데 몇 개짜리가 2개일까요? 2개가 있죠. 그 2개를 보시면 3개짜리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RR을 가리킬 때 얘는 2개야. 그리고 그 2개가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실제로 메모리 상에 저장이 되겠죠. 메모리 상에 저장되면 0038 000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초기화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초기화가 반영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싹 들어갔죠.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2라는 것은 어때요? 아직은 ARR의 주소값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직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PTR의 값은 지금 현재 그런데 얘 PTR의 값을 뭐가 들어가 있을까? int 3개짜리가 들어가 있어. PTR의 값
별표 P2를 하면은 012로 되어 있죠. 왜냐면 인트 3개짜리야 까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여기에 P2라는 것은 주소값이 저장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됐어요. 한번 실행하면 여기 있는 주소값이 바뀌겠죠? 뭘로? ARR 주소로 바뀌겠죠. 네, 바뀌었더니 이거 봐요. 주소로 값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보니까 0에는 1, 1에는 2, 2에는 3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전에 있는 이것의 값을 하면은 PTR2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요거 배열이 되겠죠? 그거의 값이 하면은 요거 1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또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C가 아스키 코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글을 쓸 때는. 그리고 나서 P2가 어떻게 되는가요? 뿔뿔로 증가되겠죠? 그럼 어디가 증가돼요? 여기가 증가됩니다. 여기가 증가되는데 숫자가 몇이 증가될까요? 얘는 인트 3개짜리 배열이잖아요. 그러면은 4바이트짜리 3개죠. 12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뭐예요? 16진수죠. 예,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C로 바뀌는 거겠죠. 16진수는 10이라는 게 A, 11이 B, 그리고 12가 C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값은 4, 5, 6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 후 여기 있는 별표에 별표 가니까 4가 출력되겠죠. 이렇게 4가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로 했을 때 얘 같은 경우 ARR을 했을 때 왜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네, 얘는요, PTR2는 인트 3개짜리를 가리켜야 돼요. 얘가 PTR2는 이렇게, 왜냐면 ARR이라는 게 2개 있어. 이 2개의 요소는 인트 3개짜리 2개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뿔뿔하면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트 3개짜리를 해야지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트 별표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되긴 됐죠? 뿔뿔 해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워닝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예제를 봤어요. 여기서 에러라고 하는 것보다는 워닝이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에 가리키는 포인터 연산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되겠습니다. 그럼 포인터 변수 가이드를 보시면요. 가리키는 대상이 변수. 1대는 int인 int 별표 p. 그럼 p는 주소인데 걔가 가리킨 게 int야 라고 해서 p는 and 이렇게 되고요. 0번째 원소가 별표 p, a, 뭐 p 0, 뭐 이런 식으로 p 플러스 0 해도 되겠죠. p 플러스 0의 값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포인터 방식을 배열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했죠. 배열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요. I, A, 10 세미콜론하고 int 별표 p 세미콜론 p는 a 세미콜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포인터 변수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있고요. 선언을 할 때는 a 별표 p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p 초기화를 할 때 p는 and a의 주소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0번째 원소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더라도 배열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A10 그리고 별표 P 했을 때 우리가 1차원 배열은 처음 요소, int 요소, int 요소가 int이기 때문에 그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고요. A라는 이름 쓰셔도 되고 and A0이라고 해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킬 수 있다고 했죠. 0번째 원소 배열 방식, 포인터 방식 다 가능하고요. i번째 원소는 플러스 i를 하시면 되겠죠.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배열 포인터가 있을 수 있고요. 배열 포인터는 이렇게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0의 주소를 P에다가 넣으시고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변수 int AP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각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트 별표 P2 했을 때 얘는 배열이에요, 포인터예요? 배열이었죠. 그러니까 2개짜리 배열이 되는데 주소를 2개짜리 2개 저장하고 있어. 그런데 그 주소 값이 뭐냐면 인트 별표가 저장돼 있어. 이런 말이라고 했죠. 이건 배열이에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가리키는 거 똑같이 가리킬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배열까지 마무리했습니다.